예,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준호입니다. 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아이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 드림센터에 왔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김일두 위원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 미팅을 좀 진행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뵙고 싶습니다. 야, 우리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왜? 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달에도 말이죠, 우리 위너스 대단합니다. 예, 좀 식상하시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두 자릿수, 즉, 13%대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아메이는요, 7%대 성장을 했고, 야, 박수, 야, 갈수록 성장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4월 달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한 1년이지 않습니까? 예, 좀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지요. 그런데 반면에요, 오늘과 같이 이 유튜브 방송 어때요? 우리 줌 미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이브통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스템에 이 평준화가 가지고 온 것도 이 코로나가 줬던 약간의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림센터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나 우리 경상도, 예, 안강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동시다한테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참 어쩌면은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 그간에 우리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예. 더더군다나 우리 위너스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이런 강력한 프로모션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맞죠? 어떤 프로모션들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지난 1년 우리 코로나와 함께한 이 프로모션, 요즘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있죠? 뭡니까? 이 바인더 프로모션, 필통 프로모션 모두 다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빌더 가실 분, 손 드세요. 야, 정말 이 1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내공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커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뿐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했던 이 30주년 행사 어떻게들 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들 보셨어요? 정말 대단했죠. 이 현재 아메이와 과거 아메이와 미래 아메이를 이 동시간대 같이 볼 수 있었던 이 시스템, 이 행사, 이 엄청난 행사,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천공항 경납고를 빌리지 않았습니까? 예, 오랜 시간 대한항공과 이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품격이 다른 회사의 그 강력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과거는 또 어떻게 또 보여주게 됐나요? 맞죠? 뮤지컬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난 30년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죠? 예.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참 대단했습니까? 저는요, 이 품격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세심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케이크 있는데요. 저 케이크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 위에 계란 한 판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계란 한 판. 네. 아니, 너무 이뻐가지고서 이 초를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뻤어요. 또한 이 목걸이가 왔는데 펜던트 너무 A라고 적혀져 있는 이 작고 귀여운 이 세심함에 정말 놀랐어요. 이 품격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 결이 다른 이 세심함, 정말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알 수 있었지만서도 특히 저에게 큰 울림을 줬던 것은 우리 부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무님, 전무님들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서 진행했던 토크쇼 있었죠?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아메이.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 받았을 거예요. 오늘 그 미래에 대한 아메이에 대한 설계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서요, 제가 이런 좀 설렘이 있고 벅참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젊은 분들하고 만나가지고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메이 끝내주죠. 지난 1년을 뒤돌아봤을 때 앞으로의 2년, 3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야기들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서울에 계신 젊은 그 총각인 미혼인 그 사업자분들과 이게 예를 하는데 막 1시간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요 타임머신을 타고
코로나 터지기 일보 직전 3월달로 딱 2월달로 여러분들을 돌려놓는다면은 미래를 1년을 살아본 여러분들의 살아본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심 기대를 했죠. 왜?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아메이, 미래 아메이를 비전 제시를 막 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스폰서님, 소비자들을 잘 모으고 싶습니다. 저는요, 스폰서님, 사업자들을 어떻게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스폰서님, 저는 코로나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돌려놓으신다면은, 저는 테슬라 주식을 살 겁니다. 예, 저는 갭 투자를 좀 할 겁니다. 돈 좀 벌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좀 놀랐어요. 의외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과 같이 이 자산에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들끓었던 시절이 있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끌이다, 비투다, 이 젊은 사람부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연세 드신 분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관심 있었던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었나? 없었지.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 뭐예요? 자산이다, 연금이다, 인세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물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입의 속성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니죠. 그래서요, 요즘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와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런 뜨거운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 자산이 무엇인지, 부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자산과 부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부채를 청산하고 에어컨을 사야 될 텐데 막 이런 농담들도 사업 설명 때마다 얘기하고 했었어요. 오래된 농담이네요. 진짜 자산,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자산 어떤 의미냐면요, 캐시플로우,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돈을 수입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 진짜 자산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한다.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자산이 순자산이냐? 예를 들어서 18평짜리 아파트를 살면서 내가 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돈을 모아가지고 빚 없이 34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우와, 내 자산이 늘었다. 생각 많이 하죠? 네. 틀린 얘기 아니지만 꼭 맞는 얘기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자산. 34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요. 뭐도 늘은지 아세요? 세금도 늘었어요. 관리비도 늘었어요. 부채 또한 같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나에게 캐시플로우, 돈이 들어오는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18평짜리 살면서 34평으로 이사를 하고 그 18평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는 순간 그게 진짜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탄다? 자산이 늘은 것도 있지만 꼭 맞는 얘기도 아니다. 왜? 기름 더 많이 떼야 되고 세금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소나타를 렌트카로 돌리는 순간 그게 진짜 배기 자산이 된다. 아메이가 그런 자산일 수 있는가? 왜 그런 것인가? 왜? 아메이가 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 수도 없이 저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이 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 소비자를 모으는 일, 사업자를 모으는 일, 단순히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사업자가 자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하나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요즘 정말 많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아메이와 빗대 가지고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가장 높은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구글, 애플, 텐센트, 마이크로소프트 10개사 중에서 7개사가 상위 7개사가요. 뭐예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 기업이 뭐냐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 공유시켜가지고서 돈 벌어내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카카오가 있겠네요. 네이버가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이런 농담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당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댓글 엄청 올라오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은 어디입니까? 에어비앤비입니다. 우버 택시입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카카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요. 굉장히 뜨거운데 카카오의 가장 큰 자산은 매일매일 카카오톡에 접속하는 4천만 명의 이용자, 유저들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4천만 명의 유저들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 기차역을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카카오 택시가 있으니까,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이 있으니까, 카카오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시스템. 이 유저들이 무형의 자산이 인정받는 시스템. 아메이 뭐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거예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소비자들을요, 이 제품하고 연결하고, 이 사업자들을요, 회사하고 연결하는 무형의 자산, 즉 소비자와 사업자가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요즘 이렇게 뜨거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메이, 요즘 자산이 잘 구축이 돼요. 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이번 회계연도에요, 약 한 4%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3.9% 정확하게는요. 우리 위너스는 10% 성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장이 잘 된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잘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소비자와 사업자를 많이 모아내는 게 이 사업이 잘 되는,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한국 아메이가 봤을 때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 소비자가 잘 모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 앞으로도 잘 모여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사업자가 빠르게 구축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이유를 가지고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소비자가 잘 구축이 되는가? 예, 코로나 환경에 어쩌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가요, 어쩌면은 많은 업종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했지만서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특혜를 줬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 비즈니스 자체가 원래 인터넷 베이스이지 않습니까? 요즘요, 뭐 비대면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인터넷 쇼핑몰이 너무너무 잘 되죠. 맞죠? 네이버, 쿠팡, 뭐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전부 다 잘 되죠. 만나질 않으니까 배달 업종도 굉장히 잘 됐죠. 아메이 비즈니스가요, 원래 코로나 터지기 이전서부터 매출의 80%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올라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좀 출렁임이 덜했겠죠. 두 번째, 아메이가 뭐예요? 생필품 회사지 않습니까? 생필품, 생활, 필수, 물품,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비누, 치약, 칫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아메이가 말이죠, 정통적으로 매출액이 출렁임이 좀 덜합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아, 그 제품은 좀 비싸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쓸 의향이 있어요. 이런 아메이 매니아층들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전국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출렁임이 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예, 사람들이 건강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면역에 대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탄탄해졌습니다. 우리 비타민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아메이 매출액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지 않습니까? 뉴트리라이트.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즉 나의 자산이 잘 구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저는 구독경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설레는 내용입니다. 구독경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뭐 많이 알죠. 예전서부터요, 월 구독으로, 1구독으로 저희들이 많은 구독경제를 이용해 왔죠.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는요, 신문 정도 있나요? 뭐 우유 정도 있나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계란도 있나요?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꽃도 구독경제로 하고요, 옷도 구독경제로 하고요, 침대 매트리스도 구독경제로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자제품도 구독경제 한답니다. 전자제품도. 예, 매달 내가 구독을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죠. 이 구독경제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SOP 장수호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야, 이게요, 우리나라 전체가 한 2년 전부터 이 구독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서 한국 아메이가 SOP를 만들었죠. 그런데 불이 붙은 것은요, 장수호가 합류하면서부터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예, 7개월 전에 장수호가 합류하면서부터 굉장히 꽃을 피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요, SOP와 장수호의 한국 아메이 비중이 약 한 25% 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30%가 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많은 혜택들이 가고 있거든요. 40%가 되고 5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요? 내가 소비자들, 사업자들을 구축만 해놓는다 하면은 이 모든 곳에서 자연 발생하는 점수들이 올라온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오냐고요. 제가요, 이 단어를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해왔던 게 기억이 나요. 유비쿼터스와 FTA가 합치면은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 IoT, 이게 뭡니까? 사물에다가 전부 다 인터넷을 연결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2019년도에 삼성에서 스마트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구독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가? 사물이 스스로 알아가지고서 주문하는 세상. 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다가 된장찌개 오늘 저녁. 그러면은 스캔을 뜨는 거죠. 떠가지고서요. 된장찌개 제품 뭐가 없다. 두부가 없다. 그러면은요. 내가 걸어놓은 슈퍼, 마켓컬리가 됐던 앞집 슈퍼가 됐던 거기에다가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퇴근할 때요. 제가 두부를 들고 와가지고서 주문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아메이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떠한 세상이 올까? 야, 저는요. 늘 얘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끼쳐요. 정말 대박이겠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구축만 돼 있으면은 굴러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이 소비자들이 잘 구축이 되는 이유. 뭐라고 적혀졌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별표 5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앞으로의 시장은 100% 저렇게 갈 거라는 거죠. 한국 아메이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마이백 바이 뉴트라이트. 지금은요, 내 필요한 제품들을 이리저리 모아가지고서 이 패킹을 다시 해가지고서 내가 먹는다라는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검진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유전, DNA가 내가 어디가 약하게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당신은요, 더블엑스 하루에 한 번씩만 먹고 나머지 비타민 2군을 좀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심장질환이 좀 있으실 예정이니 뭐예요? 세븐 오메가3를 5알씩 드셔야 되겠네요. 이런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게 뭐의 기반입니까? 빅데이터의 기반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한국 아메이가 우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플래티늄일 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일 때는 사파이어일 때는 계속 쪼개가지고 줄 수 있는 것 또한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쿠팡 아시죠?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요번에 쿠팡 대박 났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90조 원! 90조! 야, 말이 됩니까? 적자 기업이 90조? 쿠팡이요. 지금 적자를 보는데도 이 미래의 한국의 아마존이 될 뿐이 없다라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30개 도시에 100여 개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100여 개의 물류센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쿠팡 물류센터 11km 이내에 전부 다 산답니다. 그래서요, 미리미리 그 지역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알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지역, 농촌 지역이지, 호미하고 삽이 많이 나가지,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11km 이내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총알 배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배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도시, 강남에서는 뭐가 많이 나간다? 강남 물류센터에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의 효능이거든요. 이걸 아메이하고 좀 빗대가지고서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11km가 아니다. 우린 옆집에 산다. 옆집에. 아무리 멀어도 2, 3km에 다 산다. 스폰서가. 다 갖다 준다. 언제? 2시간 이내에 다 갖다 준다. 저희 파트너분들이 김천에 계시잖아요. 김천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혹시 디시드랍스 여유분 하나 있으신 분? 저 있네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서요. 빌려가지고서 소비자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왼손에는 디시드랍스, 오른손에는 뭘 들고 간다고 했어요? 뭐요? 두부 들고 간다고 했잖아. 두부. 시키지도 않은 두부. 두부 한 모를 들고 가가지고 언니 저녁 때 부쳐 먹어. 왜? 내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집 저녁에 두부를 잘 부쳐 먹는다. 그 집 신랑?
아이고,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아침에 술국을 잘 드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예요. 둘째 아이 키 안 커가지고 문제다. 아이고, 나는 어디가 좀 태생적으로 좀 약하게 좀 태어났다. 이 모든 빅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배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퀵 배송이라고 했잖아요. 2시간 이내에 갖다 주는 배송. 이거를 쿠팡에 살 수 있다고, 이걸 네이버에 살 수 있다고요? 저는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한국 아메이의 비전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자, 아메이 자산, 즉 이 소비자, 이 소비자가 잘 구축이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환경제품 선호도의 급상승. 여러분, 벚꽃 폈네요. 벚꽃이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개화를 했답니다. 올겨울 기억나세요? 올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는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답니다. 가장 춥고 가장 빠르게 더워지고 있는 이 지구.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환경제품이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환경회사의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정말 우리 아메이하고 계속해서 맞아떨어지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7년에요. 제가 이 사진 하나 찍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플립 차트라는 겁니다. 이게 ABC에서 팔았어요. PV는 없었지만 이거 넘겨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꼭 저 부분에서 설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자, 본사 전경입니다. 31만 5천 평 기적의 1마일 450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거기에 꼭 겉들여가지고서 비누, 치약, 세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뭐가 없어요? 굴뚝이 없습니다. 뒤에 흐르는 강이 7수입니다. 우리 아메이가요, 1989년도에 유엔에서 주는 환경 프로그램상을 개인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로 받은 회사입니다. 이 정도예요. 아무도 막 좀, 동조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뉴트라이트 통 태웠잖아요. 이거 봐봐. 플라스틱 타는 통 냄새 안 나지? 이거 봐봐. 양조 타는 냄새 나지? 우리 잉크 뭐예요? 우리 소이 잉크, 우리 콩 잉크 쓰잖아.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메이가 환경 기업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다 알고 있어요. 아메이가 친환경, 친인간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시키지도 않겠다라는 게 아메이 철학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서 잘 구축이 됩니다. 그 덕분에 이 코로나 전국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자가 왜 잘 구축이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야, 요즘과 같이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요, 없었던 것 같아요. 부캐다, 엔잡너다, 긱 이코노미다, 부업이다, 사이드잡이다. 요즘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제가요, 17년 내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 우리는 리스크가 없어. 부업으로 하는 일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전업하는 일이 아니야. 이 얘기 계속 하고 다니죠? 한 7, 8년 전에 일본 아메이를 설명하면서 늘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식스포켓,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6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 캥거루족, 기억나세요? 결혼을 하거나 성인이 됐는데도 캥거루족, 엄마 뱃속에 있듯이 엄마로부터 독립을 못한다.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거기 나오네요. 그거 뭐예요? 프리터족,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예요. 우리나라 요즘 딱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권도장만 해가지고서는 못 먹고 산다. 저녁에 라이더 같이 해야 된다. 아메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또 이거요, 별표 5개입니다. 에이클릭스 디지털 화폐. 에이클릭스, 여러분, 아메이가요, 이 전체적인 30년의 역사 속에서 급성장했던 몇 번의 턴을 했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했던 그 바닥이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사업의 형태의 변화예요. 언제예요? 첫 번째, 99년도에요.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abnkorea.co.kr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한 번, 98년도에 어떻게 변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러면서 앱이 나온 겁니다. 요번에 세 번째, 뭐예요? 카카오톡, SNS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또한 더불어 아메이 화폐가 나왔죠.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4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또 가상화폐, 게임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맞아요. 이게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전자화폐라고 하죠. 그리고 CBDC. 이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준비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작년서부터 시범 운행했던
앞으로 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서 쓰고 있는 우리 아메이와 화폐 뭐예요? 에이클릭스머니.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될지 전 심장이 뜁니다. 예, 앞으로는요 종이돈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세상 속에서 한 발 먼저 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메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윤리적인 회사.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30년 동안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주었죠. 또한 공정과 상생. 요즘 이 단어 빼놓고요, 예, 뉴스 보기 어렵습니다. 예,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LH 직원들이. 맞죠? 상생하는 기업, 또 상생하는, 예, 뭐예요? 가게에다가는요, 굉장히 큰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또, 제품 수의 증가. 뭐예요? 이렇게 빠르게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를 정말 처음 경험해요. 정말 빠르게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다리미 나와서 다리미. 얼마 전에요, 우리 30주년 행사를 하면서요, 우리 부사장님이, 조양희 부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스토랑에서 PV가 잡히는 세상. 이거 우리 예전에 비전 제시용으로 썼던 거예요. 예, 부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아메이하기 쉬운 세상이 올 것이다. 왜? 아메이 현대차가 들어오니까. 현대차, 기아차, 내가 그랜저 사자마자 뭐예요? SP가 되는 거예요. 기름 넣어야죠. SK정유 넣으면서 포인트 잡는 거예요. 에버랜드 놀러가죠. 포인트예요. 그 안에서 맥도날드 먹으면서 포인트. 이런 시스템이 작용이 된다면은 이 뉴트리션이 이 스킨뿐만이 아니라 홈케어에도, 퍼스널 케어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또 하나, 뭐예요? 예, 앞으로 3년 뒤에 글로벌 아메이 60주년 행사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 같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3년의 계획이 미리 결정이 지어졌다라고,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앞으로의 3년 동안은 모든 빌더들이, 모든 SP들이 에메랄드, 그 중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도전하는 이 역산 스케줄을 짜내면서 우리가 도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혁신적인 보너스예요. 코어 플러스 보너스죠. 예. 브론즈 빌더가 나오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이 자산이 잘 구축이 되는 이유. 뭡니까? 소비자와 사업자가 잘 만들어지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미래에도 분명히 아메이 비즈니스는 크게 성장할 수뿐이 없을 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꿈들을 이뤘죠. 정말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정말 큰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트리플이 되고 또 크라운이 도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꿈 넘어 꿈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유니세프와 함께 처음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김일두 리더님 손을 잡고 몽골 갔어요. 몽골. 뭐였었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이 배움을 이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8천만 명이나 된다.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자.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이후에 네팔 갔어요. 어디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진이 나가지고서 전 네팔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전 세계 3대 빈국 안에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김일두 대표님과 함께 컨벤션을 통해 가지고 케냐를 또 가게 됐죠. 또 필리핀을 가게 되고 갈수록 멀리 가시더라고요. 과테말라를 가게 되고 원래 제 꿈 목록에는 없었어요. 제가 브루이엇이었거든요. 저도 저를 못 돕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처럼 그렇게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고 많은 나라들을 같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찾아뵈면서 야 정말 삶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방향성은 내가 스스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컷입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살아있는 전설이고 레전드이시죠. 이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 아메이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일두 대표님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만나 뵙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일두 리더님 나이가 되겠죠. 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세월을 그렇게 많이 살아냈을 때 다시 뒤돌아보고 우리 후배들에게,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후배들에게 내가 동시대에 김일두 리더님과 이 아메 비즈니스를 전개했었지. 그분과 함께 해외 봉사를 다녔지. 그분의 성품은 이런 분이셨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살아 계시는 생전에 전부 다 기부했고 그걸 전부 다 약정을 하고 전부 다 쓰시고 하셨던 그분과 함께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전개했다라는 게 제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우리 후배들에게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제 얘기는 그냥 흘려들어주셔도 되는데 우리 김일두 리더님, 이 살아있는 아메의 전설 김일두 리더님 말씀을 잘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